네, 여러분 이어서 15장에 앞서 여러 날의 죽음 이야기 14장에 또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시간 조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한국, 서구, 중동 그 외의 나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장르 문화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래. 죽음이라는 문제는 동서양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진시황도 죽지 않기 위해 불사약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진시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장례 문화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죽은 사람만 장례에 해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장례 문화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수레바퀴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 별개일 수 없는 삶과 죽음은 각 나라와 사람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문화로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의 죽음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은 무속,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등 종교적 문화가 사상과 혼합되어 현대의 문화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무속 신앙, 삼국시대에서는 이 세상은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었으나 서로 연결되어 죽음을 통해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로서 죽음을 삶의 연속으로 해석하고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춤과 노래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불교 문화에서는 신라에서는 죽음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았으나 화장하는 풍습이 생겨났고 고려 시대에는 무속 신앙과 불교적 문화가 더해진 유교식 장례가 제정되어 유교식 토장과 불교식 화장법이 함께 주를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불교식이었던 화장이 금지되었고 사별한 사람들을 이루하기 위하여 초정의식, 장속의식, 상제의식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 상례가 조류가 되었음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권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보편적 경험이지만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은 문화마다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회에서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안성을 보고 어떤 사회에서는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죽음을 슬픔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축제나 영적 전환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는 크게 4가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사의 죽음, 둘째는 서구사의 죽음, 중동사회 또는 기타 여러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죽음은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 또는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았죠. 유교에서는 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제사를 통해 조상을 기억하고 섬기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조상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윤희와 한 가정으로 봅니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거나 극락상생을 기원하는 의식이 발달했습니다. 한국 장례 문화의 특징은 공동체성입니다. 과거에는 마을 전체가 장례를 함께 치렀고 상주를 이루하고 공동체를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네. 근데 현대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사, 어, 전통적으로 또 불교에서 또 이러한 부분들과 있죠. 그래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병원, 장례식장이 보편화되면서 장례가 전문화되고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하장률 증가가 되어 있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는 수목장, 자영장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무연고 사망 문제가 있습니다. 웰다잉 운동 학사, 과거에는 죽음을 금기시했지만 최근에는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어떻습니까?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기독교적 죽음과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생의 개념이 존재한답니다. 따라서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관문으로 이해됩니다. 중소유럽에서는 죽음이 일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이 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서구 사회에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죽음을 의료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죽음을 했지만 현재는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죽음의 의료화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서구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호스피스 활성화, 연명의료 중단 논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또는 존엄서와 안락사와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중동사회에서의 죽음은요, 중동사회 지역은 대체로 이슬람 문화권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죽음을 알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모두 신의 계획 안에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는 최후의 심판이 있으며 각자의 삶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슬람 장례의 특징은 매우 신속하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면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합니다. 또한 시신을 깨끗이 씻고 흰 천으로 감싸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장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동 사회에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죽음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장례 과정에서
친척과 이웃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타 세계 여러 문화권의 죽음에서는 멕시코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대표적 죽음 문화는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죽은 가족들이 다시 찾아온다고 믿고 있으며 슬픔보다 기억과 축제의 의미가 강조됩니다. 해골 모양 장식과 화려한 색채가 특징입니다. 죽음을 두려움보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많이 보여집니다. 또는 티베트 나라는 불교에서 천장이 유명합니다. 시신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의식으로 독수리에게 시신을 맡기는 전통이 존재합니다.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믿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불교와 신토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죽음관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 숭배 문화가 강하며 오봉 기간에는 조상의 영혼이 집으로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현대 일본 역시 고령화로 인해서 고독사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요, 아프리카 여러 부족에게 사는 죽음을 공동체의 조상의 세계로 기한하는 가정으로 이해합니다. 장례식은 매우 성대하게 열리고 춤과 노래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삶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권의 죽음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조상과의 연결을 강조하고 서구는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동은 신의 뜻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기타 문화권들은 죽음을 자연과 조상 그리고 삶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두 인간에게 공통된 경험이지만 그 의미와 해석은 문화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결국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문화의 죽음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고자 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또는 서구와 중동 또 기타 외의 나라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